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공모에 나섰는데요. 섬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유치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를 마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상황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행안부 행정안전부죠. 발표에 의하면 한국섬진흥원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 그러니까 섬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4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도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금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광역시 가운데에서는 전라남도, 그 중에서 또 서남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섬 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가 전라남도. 당연하죠. 그렇죠. 네, 가장 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 또 뭐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목포시 포함해서 이와 같이 서남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러한 섬들이 많이 있는 지자체인데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번 한국 섬진흥원 유치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우리 지역에 설립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당위성이라든지 상징성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지역의 섬진흥원 유치는 어떻게 보면 당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살펴를 보면 우리 지역의 최근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인 한국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우리 지역에 좀 이 진흥원이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섬진흥원이 유치가 되면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유치전이 뜨거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현재 언론에 이제 오르내리는 그 섬진흥원 유치 관련해서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우리 전남은 두 곳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 그리고 경남은 통영시, 그러니까 과거에 충무시였죠. 통영과 남해에서 지금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충남은 대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보령군에서 지금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인천의 옹진군, 또 세종시, 전국의 한 7군데의 지자체들이 지금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가 유리하다, 어디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좀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요.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했을 때 그러면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지를 네. 살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정부의 섬 관련 정책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계화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의 그런 정책을 많이 펼게 됐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섬진흥원이 설립이 된다면 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섬진흥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 또 경제적인 유용, 혜택 이런 부분이 많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연장선상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섬 관련 정책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것이 많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즉 국가에 정말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따라서 섬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을 어떤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섬진흥원을 보유한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혜택 또 이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섬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섬진흥원을 유치를 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목포, 신안, 완도, 진도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최근에 공동으로 2028년 세계 섬 엑스포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 섬 엑스포 추진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섬 관련 국제적인 행사, 물론 국내적인 행사도 많이 열리겠습니다만은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그 마이스 산업의 어떤 활성화, 즉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점, 장점, 혜택, 이득, 유틸리티, 유용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지역 발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전남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목포와 이 신안군이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두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서 자세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목포시와 신안군 나름대로 잘 전략을 짜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어떤 기사를 종합해 보면 목포시가 유치와 관련해서는 좀 한 발 앞서 나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5일 그 목포시는 섬진흥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김정식 시장님이 앞장서서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시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이나 국가기념일을 목포시 물론 신안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했지만 목포의 그 사막도 일원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또한 대한민국 4대 거점 관광 도시로 선정이 돼서 충분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 인프라 부분에서도 목포가 조금 더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신안군 같은 경우도 지난 24일 이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요. 또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포시와 신안군이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는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목포시와 신안군의 상황을 보면 이 섬진흥원 유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지자체를 비교해서 보면 좀 어떤 상황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각기의 어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9년 그 섬의 날 기념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확하게는 2019년 1월 달로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아마 신안군과 먹포시가 섬진흥원 먹포 설립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신안군이 그 섬진흥원 유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떤 그뭐 불협화음 삐딱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립섬박물관 그 유치를 설립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언론 기사를 살펴보니까 신안군의 섬진흥원 유치 신청으로 인해서 목포의 섬진흥원 그리고 또 신안군의 국립섬박물관 설립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목포 신안의 통합도 멀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저는 그 기사가 너무 좀 앞서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목포 신안 통합은 통합대로 가는 거고요. 또 섬진흥원 이 부분은 또 이 부분으로 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한국섬진흥원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목포시와 신안군이 한 발씩 양보하고요. 또 협력할 것은 타협할 것은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전남 지역의 이 내부 경쟁이 좀 어부지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시에서는 이 많은 해양 수산 관련 국가 중요기관이나 시설이 좀 서해 쪽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국토의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을 하면서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각 지역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유치 당위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각 지자체마다 자신들의 장점, 우리가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 지역의 유치가 당연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목포시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목포시에서 논의가 됐고요. 네. 또 그 결실도 목포시에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사실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즉 목포 지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논의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따라서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섬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킨 게 우리 목포다. 그래서 섬진흥원의 설립은 당연히 목포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기념식도 목포시에서 열렸기 때문에 또 어떤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또한 목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참 재미있는 것은요. 목포 시민들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100년 전인데요. 1926년에 매일신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목포시가 섬의 수도로 명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별명인 줄만 알았는데 예. 아예 그렇게 명명이 예, 됐었군요. 예. 네. 왜냐하면 당시에도 전국에 많은 섬들을 보유한 지자체가 있었을 텐데요. 목포시를 섬의 수도라고 명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포가 그 섬의 어떤 그 관문으로서의 도서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또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증명해주고 있는 네. 그러한 기사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목포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섬의 수도였다. 그래서 섬진흥원 유치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목포의 섬진흥원 그 유치했던 당위성. 전라남도가 전국의 섬의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남권, 그러니까 9개의 시군과 시군에서 1534개의 섬을 우리 그 서남권에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71% 정도, 그러니까 65% 중에서 우리 서남권이 71%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여객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섬을 이동하는 그런 여객선이 전국에서 한 41%가 또 이쪽 서남권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이 목포가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돼야 되고 또 가장 최적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많은 목포시의 주장, 당위성 주장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포시에 진흥원이 설치가 돼야 하는 당위성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전남 지역에 이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좀 어떤 점들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예,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의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목포시입니다. 네. 김종식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똘똘 뭉쳐서 섬진흥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두 번째는 정치권이라든지 목포시보다 더 중요한 역할 수행이 바로 지역의 분위기입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역할. 네. 지역 주민들이 섬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오피니언 리더들,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선정 방법, 평가 방법을 보니까 서류가 30%, 30점, 그 다음에 PPT가 30점, 40점이 현장입니다. 현장.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정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체킹을 해서 점수를 매길 텐데요. 선정위원들이 이제 목포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목포 시민들의 눈빛만 봐도 목포 시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분들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희망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은 바로 우리 지역, 우리 목포가 되지 않을까. 네. 희망 섞인 기대와 또 확신을 가져봅니다. 우리 지역에 꼭 섬진흥원이 유치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두고 목포시와 신안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남 지역 섬진흥원 설립을 위해 경쟁보다는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